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작은 어떤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일단 유튜브를 해보시면 뭐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하겠지만, 정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어떤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고 시세 파악을 해서 입찰 가격 선정을 얼마 정도로 하였을 때 과연 이 물건은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소통하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매를 하는 이유는 바로 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매에 대한 이행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경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매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다 더 부동산을 즉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일단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보신 분은 아시지만 혹시나 아직 안 오셨다면 저희 플러스 법원 경매는 지금 이 부동산 경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자산을 플러스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저희는 넘버원 서비스, 으뜸인 서비스가 바로 권리분석, 입찰 가격 선정, 그리고 명도 절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도 절차, 명도하기 싫어서 또는 경매를 한번 낙찰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나 더 이상 경매 안 하겠다 하고 경매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저희는 디딤돌로 전환하여서 스트레스 없이 걱정 없이 성공적인 경매로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로서 으뜸인 서비스가 바로 권리분석, 현장 조사, 입찰 가격 선정, 대출 상담, 명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원스톱 그리고 으뜸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경매를 위한 전략적인 경매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경매 물건은, 제가 얼마 전에 나도 수영구에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영상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일단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누군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짤막하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저희 사무실에 플러스 보험 경매 사무실에 한 팀장님도 계시고 매수 대리인이자 공인중개사인 조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권리 분석이나 경매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상담은 우리 팀장님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경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혹시나 영상을 보다가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전화 주십시오. 전화하기가 좀 망설여진다면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바로 수영구 밀락동입니다. 수영구에 또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저희가 수영구에 물건을 권리 분석해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물건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이 경매 물건 관심이 있으니까 권리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또는 저희에게 문자를 보낸다면 저희가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 여러분의 시청자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그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매 물건은 2023년 타경 106325입니다. 수영구 밀락동에서 나온 롯데캐슬 자이언트 106동에 있는 32층, 즉 35층 중에서 32층에 속하는 고층 건물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지금 매각 기일은 바로 9월 2일입니다. 10시에 경매 1개에서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1차는 6월 24일이었고 11억 3천만 원이었지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하나하나씩 분석해보고 파악해보고 여러분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7월 29일로서 9억 400만 원, 즉 80%였지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3차는 즉 감정가의 64%라고 할 수 있는 지금 7억 2,320만 원으로 해서 최저가가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임의 경매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임의 경매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희 영상을 계속적으로 구독을 한다면은 보다 더 경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온다면 경매를 낙찰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실거주 또한 할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경매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입찰 보증금 10%, 이 금액이 있는 분이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감정가 또한 2023년 8월 7일에 감정을 하였습니다. 즉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부동산 상황을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내가 감정가로 선정했을 때는 부동산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다면은 당연히 그 가격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현재 내가 경매에 들어가는 그 가격은 현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감정이 되었던 그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가는 감정 가격일 뿐입니다. 현 시세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실투자금에 따른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설정하여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선정하고 입찰하여서 낙찰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경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 경매 물건을 내가 안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내부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명도 절차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점은 현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즉 35층 중에서 32층으로서 사용 승인일은 2003년 11월 29일입니다. 면적은 여기 나오는 이 바로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서 약 43평이지만 공급 면적은 51평입니다. 51평이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바로 2024년 8월 20일입니다. 임차인이 없고 지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가 전혀 없는 깨끗한 하자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 시세에 맞추어서 내가 이 경매에 입찰하고자 한다면 입찰을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서 걱정 없이 내가 시세에 맞추어서 경매에 입찰을 하면 됩니다. 등기부 현황 가장 중요합니다. 이 등기부 현황이 무엇이냐면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선순위로서 인수해야 될 것이 있는지 후순위로서 인수할 사항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권리 분석을 잘해야 내가 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경매를 하였다가 경매를 그만하는 이유가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서 시세 분석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수 구매까지 다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손실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것이 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2024년 8월 20일입니다. 8월 21일 국민은행을 통해서 2억 9,150만 원의 채권을 근저당으로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즉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로서 이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 전혀 인수할 사항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소멸되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지금 소유자가 이 경매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없는 상황이고 대항력이 있는지 배당을 요구하였는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 단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영구 민락동에 이 롯데캐슬 자이언트 아파트는 591세대가 있고 총 주차수는 1024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세대당 한 1.5대 정도는 소유할 수 있고 6개의 동으로서 대단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3년으로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도를 통해서 이 경매 물건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경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이용해야 되는 사이트가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지도,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롯데캐슬 자이언트 아파트는 지금 바로 광안리가 보입니다. 광안리가 과연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광안리 해수욕장 차를 타고 대략적으로 1.5km고 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5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롯데캐슬 자이언트 아파트가 있고, 지금 저희 물건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106동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여기에 지금 저희 물건이 나와 있는데, 저희 물건이 지금 3호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층수 그리고 방향입니다.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따라서 프리미엄 가격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네이버 매물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방향과 층수에 따라서 얼마의 가격 차가 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인데 101동은 일단 33평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102동 또한 3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106동인데 105동과 106동을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얼마의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세를 잘 반영하여서 우리가 가격 선정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1호 라인입니다. 2호 라인, 3호 라인, 이 호수 라인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남향 방향으로서 동향이 80%, 남향이 20%입니다. 2호 라인은 정남향입니다. 3호 라인은 서향이 80이고 남향이 20%로서 이 세 개의 호 라인이 5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매목에 나와 있는 106동은 바로 1호 라인이 여기고 2호 라인이 여기고, 저희 물건은 3호 라인으로서 지금 동남향에 속합니다. 동남향을 지금 보시면 이 반영구적인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고층으로서 현재 저희는 32층입니다. 35층 중에 32층으로서 조망을 가지고 있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층에 지금 경매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06동에는 9억 5천에서 9억 7천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51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경매 물건을 보고 접근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해보시고 스스로 해보았는데 안 된다면 저희들한테 부담 없이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면 됩니다. 수용구에 살고 싶다,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요청을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우리 팀장님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의 내용은 모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조건이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이 영상이지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은 부산 전역에 있어서 또는 경남 지역에 있어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 그리고 내가 입찰할 수 있는 가격, 경제적인 어떤 실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 가격선에 맞추어서 경매 물건을 찾아드릴 수도 있고, 또 시청자분이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내가 얼마의 가격을 선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물건만큼은 내가 정말로 낙찰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무조건 저희한테 일단 전화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야 저희 또한 그 의뢰인에 맞는, 그 분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꼭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05동에 현재 동일한 평수 35층 중에 35층 최고층이 지금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또 고층이지만 아무래도 35층은 아닐 수 있는, 고층이지만 35층 아닐 수 있는 어떤 물건이 같은 105동에 10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같은 동수고 한데도 지금 가격 차이가 2억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9억 5천만 원 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안리 이 수용구 이 민락동에 있어서는 내 조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광안대교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내 조망이 다른 동에 의해서, 다른 동의 건물에 의해서 그 조망이 가려지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2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5동에 나와 있는 매매 물건을 저희가 확인하였으니까 106동에는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를 네이버 매물 현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이버 매물 현황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이 결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희망하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격에서 누군가가 전화해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분매로 해서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억 5천만 원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인데, 그러면은 내가 직접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뭐 2천만 원 깎아서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가격이나 또는 경매에 나와 있는 입찰 가격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왜 굳이 경매를 하겠습니까? 경매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경매를 해야 됩니다. 현 시세보다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만큼 현 시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네이버 매물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희망하는 가격이지 거래된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105동 보았으니까 106동을 보고 이 가격을 본 이후에는 시를 통해서 실거래가가 얼마에 거래가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동에는 지금 12층, 중층이 할 수 있죠. 또는 저층에 있는 거는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6동에는 저층은 9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6동은 그렇다면 9억 5천에서 한 9억 7천만 원 정도의 선으로 해서 지금 저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평수이지만 같은 동이지만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지금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본다면은 105동에서 12억입니다. 12억 5천만 원. 이는 12억 5천만 원 선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호 라인이 저희가 지금 경매물에 나와 있는 동남향과 같습니다. 1호 라인이 지금 동향이 80%고 남향이 80%, 저희 물건이 나와 있는 3호 라인이 동향이 80%고 남향이 20% 비슷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시대는 지금 보면은 2024년 4월에 이미 듣기를 마쳤네요. 지금 105동의 26층에 이미 9억 7천만 원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35층 105동은 11억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되었습니다. 재미난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105동에 지금 35층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즉 몇 개월 전에 23년 5월, 즉 1년 한 3개월 전에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은 매매가가 11억이었지만 현재 나와 있는 똑같은 동수에 똑같은 타입의 사이즈의 똑같은 층수이지만 몇 호인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몇 호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35층의 같은 동수이지만 11억이고 현재 희망하는 가격은 12억 5천만 원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망을 동남향으로서 갖고 그리고 고층에 속하는 이 아파트는 사실적으로 시세가 한 11억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경매를 만약에 낙찰을 받고 매매로 판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가격 한 11억 정도로 예상을 잡고 한번 얼마의 가격선으로 가격 선정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됩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어떤 반영하여서 다음 영상에 촬영하는데 적용하여서 더 나은 가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는 플러스 법원 경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함께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일단 한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 경매 물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조회수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일단 누적된 조회수, 이 경매 물건을 클릭한 수가 한 90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일번지 아파트 이 단지에서 거래된 어떤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번지 거래된 내역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파트 단지에서 경매로 나와 있는 이 물건은 한 20건 이상이 됩니다. 20건 이상 중에서 대부분은 2017년 이전에 거래된 것이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2024년 8월 달에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되었는데, 이거는 101동입니다. 기억나십니까? 3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101동은 경매가 매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6억 3,100만 원입니다. 같은 단지랄지라도 동수와 층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감정 가격, 매매 가격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1%로 해서, 즉 감정가의 81%로 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가격은
저희가 지금 유찰이 2번 되어서 현재 지금 64%의 최저가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가 64%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 올라갔을 때 낙찰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거래가를 한 11억 정도로 선정을 하여서 얼마 정도의 저희 실투자금이 있어야 이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내가 가격을 입찰하였을 때, 가격 선정하였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를 같이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며 상이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주택자이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통상적으로 무주택자라고 가정하고 KB 시세 70% 정도, 그리고 낙찰가의 8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정해보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플러스 법원 경매에 있는 한 팀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얼마 정도의 어떤 입찰 가격을 선정해야 이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을지.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가 현재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현재 7억 2,320만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플러스 한 몇천만 원 정도 해서 입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보다 더 전문가는 그냥 최저가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얼마해서 낙찰받겠다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남겨서 내가 입찰 가격을 선정하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한 팀장님과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본 결과 한 8억 8천에서 한 9억 정도의 가격선이라면 낙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뭐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입찰을 한다면은 물론 그 이상으로 또 입찰 가격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뭐냐면 1등과 2등의 입찰 가격의 차이가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시세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하였을 때는 이 경매 물건의 시세 가격이 한 11억 정도로 잡고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을 남긴다 했을 때는 한 8억 8천에서 9억 정도 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시세 파악 없이 최저가에서 플러스 뭐 몇천만 원에서 입찰한 사람이 있다면은 1등과 2등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억 8천만 원에 저희가 낙찰이 되었을 때 80%, 즉 그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80%로 낙찰을 잡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KB 시세로 해서 우리가 낙찰을 대출을 받는다 가정했을 때 KB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를, 자, 현재 저희가 이 106동에 나와 있는 물건 시세를 알아보고, 여기 보면 KB 시세가 있습니다. KB 시세 한 9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한 9억 5천만 원으로 한번 잡고 거기에 대한 70%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 5천만 원 정도에서 곱하기 0.7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6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뭘 했습니까? 80%, 낙찰가의 80% 또는 KB 시세 70% 중에서 둘 중에 낮은 것이 대출이 나온다. 즉 대략적으로 가정했을 때 6억 한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6억 6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럼 6억 6,500만 원 기억나십니까? 빼기 저희 입찰 가격을 얼마로 선정했죠? 한 8억 8천만 원으로 선정을 하였을 때는 대략적으로 2억 1,5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실투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 경매 물건의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만 있어야 되지만 이 경매 물건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실투자금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뭐 취득세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억에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 시세가 11억이고 11억을 통해서 만약에 일반 매매로 구매를 하였을 때는 등기비가 한 3,9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등기비에는
법무 비용이라든지 뭐 수수료가 제외된 가격이고 11억 일반 매매가 시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또한 한 999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총 합쳤을 때는 11억 5,900만 원 정도의 일반 매매 시에 필요한 가격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8,800만 원으로 해서 만약에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8억 8천 정도 된다면은 78%, 즉 감정가의 한 78% 정도가 되는데 그 8억 8천만 원 선에서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는 취득세 비용이 한 2,900만 원 정도 되고 뭐 명도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잡고 그리고 수수료를 한 1,1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는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9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억에 대한 어떤 시세 일반 매매를 했을 때 가격 빼기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뺐을 때는 한 2억 한 3천만 원, 대략적으로 한 2억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대비 차액을 남길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어떻습니까? 관심이 생깁니까?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할지 또는 실거주를 할지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경매 물건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매매 일반 매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한다면은 일단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리 분석을 그리고 같이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알았던 부분을 더 알게 되는 어떤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 플러스 법원 경매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2024년도에 놓치고 싶지 않은 가족을 위한 내 집 마련 영상도 있고 무료 경매 상담을 통해서 받은 어떤 실질적인 상담 사례 또한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수영구에 살고 싶다. 낙찰 받고 싶은 경매 물건 리스트 이 영상을 보시고 일단 연락이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쇼츠를 통해서 저희들은 현재 낙찰받은 낙찰 현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경매 물건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이 경매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 경매 물건 또한 관심 있으시다면 일단 연락부터 하시고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상담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